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아시아 문명 박물관 특별전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 이후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어, 몇 개 박물관들이 지금 도슨스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쪽에서 스피커 코디네이터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어,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기 위한 것을 어레인지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그 강연자로 나선 분은 바로 마크 프로스트라는 교수님이었어요. 저희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싱가포르 바이오그래피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사실 저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쪽에서 큐레이터도 하셨었고요. 현재는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를 계시기 때문에 강연에 참석하기 힘드셨어요. 그러나 줌으로 저희 강의에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줌으로 모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2주 동안은 그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침 딱 맞아서 이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Q&A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그 역사의 컨티뉴이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는 많은 사람들이 200년 된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에 1819년에 그 영국 동인도 회사의 래플스경이라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그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면서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200년의 역사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래플스경 여기 왜 왔을까요? 오랫동안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주로 주변 국가의 문헌이에요. 그 말라야의 문헌이나 중국의 문헌, 심지어는 그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쪽의 그 문헌들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1299년에 그 이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6년 전에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구글링을 해보면 싱가포르의 아버지는 래플스였어요. 그래서 영국인이 세운 동남아시아의 나라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식민지라는 역사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진 주제 아닙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몇 년 전에 그 네덜란드 박물관 측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골든 에이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부를 획득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곳의 식민지 역사가 골든 에이지였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다크 사이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신들이 했던 많은 안 좋은 행태에 대한 그 반성의 의미로 우리는 더 이상 그 골든 에이지라고 안 하고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라는 말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러니까 1819년에 200주년이면 2019년이었죠? 예, 바로 2년 전이네요. 2019년에 바이센테니얼 애니버서리가 있었습니다. 200주년 행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명박물관에도 래플스경 관련해서 특별전이 준비가 되었고요. 래플스 인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에서 저 역시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래플스경이 동남아시아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려야 되나? 예, 좀 제국주의자인데? 이런 생각이요. 근데 마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그 언론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너네가 래플스를 조망할 수 있느냐? 정말 인도네시아에서의 래플스와 그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에 대한 어, 비율은 굉장히 다릅니다. 싱가포르하고는 달라요. 어, 우리는 식민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싱가포르는 식민지화가 된 후에 오히려 부유해진 그 상태라서 쉽게 래플스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바이센테니얼 애니버서리 그 래플스경이 온 2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가 많이 열렸고요. 제가 그중에 그 유수한 그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이 책도 주셨어요. 보시면 더 래퍼스형 어마어마한 이 두 개의 책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래퍼스경을 조망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의외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행사 때 주되게 나왔던 책이 타이틀이 뭐죠? 700 years. 그쵸? 사실은 래플스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무역항으로 발달하면서 세계 무대에 서긴 했지만 사실은 역사가 700년 정도 되는 나라이고 그건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예,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시대의 해양무역은 무슨 힘으로 다녔을까요? 스팀쉽 아니죠? 그 증기기관은 이후에 발명된 거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들은 배를 타고 해양무역을 할 때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 말레이 페닌슐라 이 지역은 그 몬순 지역인데요. 이 계절풍은 보통 4월에서 9월까지는요 남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북동풍이 붑니다. 이 트레이더들, 그 무역상들은 이 ship을 타고 이 계절풍을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풍 중간에 잠시 쉬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싱가포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계절풍이 만나는 곳 그리고 조류가 이끌어오는 곳 그 시기상으로 싱가포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말레이 페닌슐라 끝에 있잖아요. 이 말라야 전체가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고 항상 인구가 적었고요. 그래서 말레이 페닌슐라 맨 끝에 위치했던 이 싱가포르는 그 즈음 리지널 쇼핑센터라고 표현하시는 교수님도 계셨는데 화물 집화장처럼 많은 나라에서 중동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오는 그 무역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왜냐? 이곳에 깨끗한 물이 있었고요. 열매도 있었고 그래서 음식도 보충할 수가 있었고 배를 고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선 중간에 모여서 다 같이 잠시 계절풍이 멈춘 시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싱가포르이 그래서 700년 역사가 있는 게 맞구나. 그런데 왜 래플스경이 그렇게 강조가 됐을까? 영국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싱가포르의 역사가 주로 이제 영국의 역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래플스경이 오기 전에 이곳이 마치 슬리핑 피쉬 빌리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구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센터가 아니었고 특히 이 래플스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299년에 싱가포르이 세워진 후에 한 1세기 정도 융성하게 잘 발달을 하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곳에 왕조라고 그러죠. 로얄 리니지가 말라야의 말라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카 술타네이트의 그 기원이 되고요. 이들은 나중에 침략을 받았을 때 또 조호바루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그 왕가의 리니지는 이렇게
말라야로 또 말레이시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말라카나 조호바르가 이 지역의 중심으로 활동을 할 때 싱가포르하고 계속 교류가 있었고 이곳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마치 잊혀진 듯한 그런 나라였던 거고요. 플로어 네플스경이 와서 이 많은 무역상인들이 왜냐하면 자유무역항이다 보니까 텍스 프리다 보니까 이게 동인도 회사 중에서 그 라이벌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영국 동인도 회사,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 상인들과 이주민들이 오게 되면서 싱가포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바이센테니얼 애니버서리에서 주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래플스경이 오기 전에도 싱가포르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 무역 거점이었고 적어도 우리가 700년 정도의 역사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제 들었던 그 마크 포스트의 교수님 이 책 전체 읽어보시면 좀 두껍습니다만 이 싱가포르의 역사에 대한 기여를 정말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트레이니들을 트레인 시키면서 흥미로운 공부를 계속할 거고요. 저는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짧게 해서 이렇게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주변의 이웃들하고 같이 모여서 내가 어제 이런 공부를 좀 했는데 이런 얘기 흥미롭더라라는 정도 쉽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예민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슨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파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동남아시아 역사 문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물론 저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지금 트레이닝에 오시는 교수님들 말씀도 전달할 거지만요. 제가 특히 지금 다양한 그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속 이삭 인스티튜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스와스라고 해서 스쿨 오브 런던 프로그램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쉽게 각인해서 그 중에서 조금씩 얘기를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또 뵙겠습니다.